김남국 전 비서관입니다. 이제 전 비서관이 됐어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낸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바로 이 인사청탁 파문. 먼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 풍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화면 만나볼까요? 이게 수석 보좌관회의입니다. 또다시 야당으로부터 실세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현지 비서실장의 오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김현지 실장 말고도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의 모습. 김현지 실장과 김남국 전 비서관의 모습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수석 보좌관의 저 장면입니다. 되레 대통령의 메시지보다 저 빈자리가 주목이 됐던 이유, 바로 인사청탁 파문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원래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힌 뒤에 추가 인사 조치는 없다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를 보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한테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라고 하죠.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그 누나 소리를 굉장히 잘하면 저는 김남국 비서관이 워낙에 형, 뭐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일을 막 할 때라기보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렇게 서서 만나고 하면은 뭐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안 그래도 그래서 주책 맞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책 좀 주책 이상이니까 그죠. 경고를 받았죠. 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유현 대변인의 오늘 오전 한 유튜브 방송 출연이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강 대변인의 말을 보면 오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글쎄요. 참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지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농단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거 예. 관련해서는 이제 아마 곧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핵심부입니다. 예. 자, 이 핵심부에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 인사를 관여할 경우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뭐 우리가 역대로 다 봐왔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이미 총무비서관 때 또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에 불렀지만 예. 결국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 이 인사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문처럼 나돌았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본인의 어떤 문진석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예. 이거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할게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추천할게요라고 네. 했죠. 예. 참 대통령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형 누나하고 하니까요. 예. 근데 여기는 공적인 자리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직책을 불러야 되는 곳인데,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 파문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왜? 결국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까지 지금 이 비선 인사, 뭐 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인사에 개입한다. 자, 이런 논란이 이제 퍼지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엄중히 경고만 한다라고 그쳤지만, 그래서 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닙니다. 예. 등장 인물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화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인데 예. 그 트리거를 김남국 전 비서관이 딱 트리거를 쏜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김현지 실장을 지금 거론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당연히 사퇴를 하는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게요. 하다가 지금 문제가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은 김남국 비서관의 사이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까지만 해도 강유정 대변인 무슨 말을 했냐면,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남국 전 비서관 표현되는 훈식이 형이 눈물 빠지게 쏙 경고했다. 원래 형 누나 소리 잘한다. 이건 주책이다. 장유미 대변인님. 물론 사표를 냈고 사표 수리가 되긴 했는데 그 전 과정을 보면 마치 무슨 가족이 동생이 좀 일탈했다고 혼내듯이 얘기한
이런 상황 인식은 좀 잘못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강유정 대변인도 김남국 비서관을 개인적으로 뭐 옹호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요. 예. 그냥 뭐 본인이 사람 관계를 이제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김남국 그 비서관의 스타일을 이 인터뷰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이거는 좀 경솔했습니다. 부적절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예.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게 수리하면서 좀 저는 이 부분이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마침표가 찍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제가 그 장유미 대변인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100% 김남국 의원의 저 문자 메시지는 부적절하죠. 네. 근데 그 상황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강정 대변인이 마치 그냥 눈물 쏙 빠지게 눈물 쏙 빠진다는 표현은 누군가 그냥 동생 혼내듯이 한 가족끼리 한 거에 경고로 그냥 대충 엄중 경고로 넘어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사표 내고 대통령이 수리하고 이런 상황 인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강주영 대변인과 용산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 지금 이 발언이 나온 게 뭐 기보적 좀 가벼운 분위기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유튜브 통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강유정 대변인도 공유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다만 이런 저러한 이 부적절성 때문에 비서실장으로부터도 상당히 이제 호된 꾸지람을 들었고 이 부분이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는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장유미 대변인 말씀하셨어요. 그제 저녁쯤 이제 밤 거의 다 돼서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문자 논란이 나왔고 엄중 경고하고 그리고 오늘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오전과는 좀 표정이 달라 보이는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 브리핑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국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듣거나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그 공지에 나온 것처럼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라는 그 표현은 말 그대로 저희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김남국 비서관이 그래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도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담담하게 이제 강주영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강주영 대변인 오늘 말은 김남국 전 비서관이 여러 용산 대통령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만두긴 했는데 부정확한 정보라고 다시 한번 강주영 대변인이 강조한 건 인사청탁이 실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대통령실이 재차 강조한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왜 사퇴했느냐.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은밀한 내부 사정,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의 역학관계를 그냥 폭로했기 때문에 스스로 폭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직서를 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저 문자 내용을 쫙 보면요. 문진석 의원이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김현지 실장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훈식위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지 누나까지는 가야지, 그래야지 저 홍성범 씨라고 한 사람이 협회 회장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협회 회장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 홍성범 씨가 협회 회장이 될 만한 그런 커리어가 안 돼요. 협회 회장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요. 여태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CEO들이 협회 회장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차관이 하거나 1급 실장이 하거나 그런데
홍성범 씨 제가 커리어 찾아봤더니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 협회장을 예. 대통령실에서 공무원 뽑듯이 그렇게 뽑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예. 협회장은 누가 뽑냐면요. 이사회에서 뽑는데 그러니까 민간에서 뽑는 거잖아요. 정확히 민간에서 얘기하면. 뽑는 건데 그걸 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이야기하고 현지 누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그 김남국 비서관이 그걸 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경고한다고 그래가지고 김남국 비서관이 눈물이 쏙 빠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현지 누나가 불러가지고 경고를 했어야 눈물이 쏙 빠지지 강훈식 비서실장 가지고는 택도 없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뭐 비꼬긴 하셨지만 그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라는 건 김남국 전 비서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순화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양태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얘기는 아까 인사청탁 부정확한 정보를 막 했기 때문에 그냥 부담만 주지 않으려고 인사청탁은 실제로 없었고 용산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사표를 낸 거다라고 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청탁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거를 실세를 김남국 전 비서관이 김현지 실장의 실세를 그대로 인정한 거다. 이게 핵심이다.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 때 거의 내내 이슈가 됐죠. 예. 실제로 인사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인사에 전횡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의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그거에 대해서 드러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이번 김남국 전 비서관의 이런 발언이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그럼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엄중 경고가 아니라 이 문제가 드러나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이나 이런 분께 좀 사과 표현, 약간 공직기강을 좀 더 바로잡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으면은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끊어 죄송한데 양태정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위감 표명이든 사과 표명이든 김남국 전 의원 본인 말고도 입장을 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직기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나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전혀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전까지 계속해서 국정감사 기간이라든가 야당의 공격과 공세가 있는데 대통령이나 뭐 김현지 실장이나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모든 사항을 알면서도 인사에 개입하거나 전행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근데 이제 공정한 인사를 계속 추진하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메시지가 사실 실제로 인사 개입은 없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드러남으로써 괜히 빌미를 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실에서 더 공직기강을 자로잡는 계기가 되어야지 국민들에게 또 바른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태정 변호사 말씀은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지 실제로 뭐 김현지 실장의 위세를 빌미를 줬을 뿐이지 김남국 의원은 그냥 혼자 그냥 자기 정치한 거다 이렇게만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로 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물론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한 동지사인 건 맞지만 예. 오랜 기간 함께했던 시민단체부터 했던 분인 건 맞지만 예. 실제 선을 넘었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심했을 거고 원칙을 알겠습니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터져서 저는 빌미를 준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진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통령실이 밝힌 거지. 야당에서는 아예 주진 의원은 어제 저희 뉴스탑 출연해서 그럼 김남국 의원이나 김현지 실장, 김남국 비서관 휴대전화 공개해라. 핸드폰도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화 내역까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현지 실장에 대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인사청탁.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현지 실장에 대한 더 실세로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그만둔 김남국 전 비서관 입에서 그게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훈식이 형은 잘 안 될 테니까 뭐 안 한다고 했으니까 현지 누나한테 한다는 그런 뭔가 대통령실 권부의 역학관계가 드러난 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계속 야당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면 지금 특별감찰관은 강훈식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인사에 대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는요, 인사수석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은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총무비서관 때는 이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 역할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걸 일치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생겼으면 당연히 이제 이 강훈식 실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해서 그럼 이런 게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없어요. 없고 그냥 입장만 냈습니다. 엄중 경호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정부가 어떻게 성립이 됐습니까? 결국은 전 정권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 뭐 계엄 등등해서 예. 구성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김건희 씨의 인사의 어떤 전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했다라면 본인들은 그거와 관련된 거를 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반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결의와 각오와 시스템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자, 김남국 전 비서관이 누굽니까? 자, 이분이 코인 투자해서 했다가 당해서 출당을 시켰어요. 예. 탈당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했을 때 다시 복당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원조 7인의 멤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의원직이 안 하니까 다시 대통령실에 데리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는 소통비서관이 홍보수석실에 있다가 비서장 직속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아주 핵심적인 자리죠. 예. 누구보다도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중앙대학교 동문이에요. 자, 그러면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대통령실 내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저는 이 강훈식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특히 본인의 지역구 바로 옆인 문진석 의원이 요청했는데도 좀 부정적이냐면 이분이 아까도 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 산업부 출신 간부도 아니고 예. 그냥 이분이 하기에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에요. 인사 추천 대상이 됐던 그 사람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훈 실장이 좀 불편해했을 텐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 이거 좀 다시 네가 이야기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이거는 현진원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이게 사실은 빙산일각이지 이런 일이 뭐 없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저렇게 카메라에 잡혔으니까 드러나는 것이지. 예. 뭐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대한 청탁이 있겠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의 인사를 여전히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 그렇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덮고 가겠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장윤비 대변인, 이건 약간 반론 차원이기도 하고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만약에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실장이 있으니까 뭐 진석이 형 누군가가 보냈어요. 혹은 지금 어차피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을 실세라고 하고 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시 김건희 여사를 실세라고 했으니까 뭐 아주 거칠게 비유하면 누군가가 문자 메시지 건희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보냈어요. 그럼 당시 민주당 야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부적절하죠. 예. 계속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의 전행과는 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장관에게 새벽이군, 그 다음엔 대통령이 직접 또 태를 보내기도 하고요. 왜 내 수사를 하느냐? 내 수사는 예. 정치 수사다.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고발장 접수되고 2년 동안 왜 안 하느냐? 실제로 수사가 속도를 냈습니다. 예. 지금은 이 사람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이 사람 추천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자가 나왔다고 한 이 부분에 사의 표명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김건희 씨의 전행 그리고 이런 농단과 비교할 그런 무게감은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이제 야당과 여당이 계속 누군가가 부의제로 실세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권의 얘기를 한번 대신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사표를 냈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리한 김남국 전 비서관입니다.